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의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공단 분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 분양을 하는 건 아니죠. 엄격히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은 거기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법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부 차원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자원공사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저 5공단, 4공단의 그 학장단지의 아주 정규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대구로 와서 원수고 이런 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우리 지역에 동계에 있는 사람,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자전에 어느 정도 이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그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돼도 되고요. 5공단 분양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공단 분양이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저는 뭐 지금도 정부 측이나 수상공사를 만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잠깐 추가 질문합니다. 정상적으로 산단에서 분양 개시가 되고 국가에서 분양해도 좋다 이랬는데 결국 홍일학 의원이 취소원 때문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됐다가 최근에 겨우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5% 미만입니다. 한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다 같은 여야 국회의원이지만 국가공단이니까 여야를 초월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지. 그리고 김천 경우에 물론 지방공단이긴 그렇지만 평당 50만이고 우리는 86만 4천인데요. 평당 이거를 왜 못 내리느냐 지금 왈가왈부 하는데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53만 원인데 근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니까 시에서 40%를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구미공단이 비싸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네요. 그리고 지금 홍일학 의원하고 관계가 어떤 건 모르지만 국가 개념이기 때문에 좀 만나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데 좀 더 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님. 맞아. 네. 설명드리고요. 저 취소 문제는요. 꿈이 그 공단을 하면서 각종 확대를 했죠. 아시냐는 거죠. 확대를 하는데 이제 지금 대구 쪽에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나 정치인들이 꿈이 해평 취소 상물을 끌어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일학 의원이 그 취소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삼자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구미 부시장이 그 회의하는 날 그 업종 그 관계 회의를 하는 날 삼자부하고 기재부하고 구미시하고 아마 그 대구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련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부처가 그날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국 부시장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기재부에 방기선 실장이 이 사람이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 구미에 조금이라도 0.1%라도 불이익이 왔을 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방기선 기재부 실장하고 그날 통화를 해가지고 답을 받아내고요. 산자보고도 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그날 회의 진행한 것을 제안을 뒀습니다. 제안을 두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업종 중에서도 보면은 뭐 리미콘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이런 오히려 불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시에서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만 빼내는 조건 하에서 합의를 봐라 해가지고 제가 정부 부처하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됐고 홍일학 의원이 구미 지역에 그 치수원을 걸고 이제 대구 치수원 때문에 수돗물 때문에 구미 치수원을 걸고 넘어지면서 오공단에 이제 그 저 공장에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을 물고 늘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오공단에는 그 폐수가 한 방울도 낙동강으로 안 흘러갈 정도로 이미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돼 있고, 제가 이번에 산자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자로 지원했는 거는 구미공단에 기업이 3,000개가 넘는 기업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뭐 어떤 부분이 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을 내가 개정을 그런 부분에 접근할 것이고, 지원책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산자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홍일학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홍일학 의원이 구미치수원에 앞으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도 서로가 나눠갖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문제, 사실 이거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를 잘 일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난번에 그 남들린 시장하고 분양가를 놓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제 권한을 벗어나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시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분하고 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도 아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김천 분양가하고 구미 분양가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김천은 지방공단이고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런 폭도 넓고 이런 부분이 있고 좀 규모도 적고요. 인프라가 기업들이 서비스 받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구미가 낮습니다. 낮고 하다 보니까 또 보상가도 비싸고, 여기는 산지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걸 조성하는데 조성 원가도 더 비쌀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익이 된 거는 금융 쪽으로 기업한테 최소 비용을 부담시키면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거기서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큰 걸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이게 뭐 하겠습니까? 분양가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시재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아마 맞아야 될 겁니다. 맞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정동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당연히 주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이 늘 지구당에 진출은 어린 적이 있던 기자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지구당 위원장이 지금은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을 이 집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실을 두고 나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하고, 하나는 지금 시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되고 나서 당이 바뀐 만큼 한 번도 그 면담 국회의원들이 당이 다르더라도 구미시 차원에서 발전을 가져오려면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만남도 한 번 없었다 하는 여론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지금 구미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은 생업조차 좀 어렵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또 앞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구미에 충분히 이번 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에
자유한국당하고는 선의 경쟁을 해야죠.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한테 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가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상당히 그 내부의 선거에 전국적으로 쓰나미를 우리가 받을 정도로 우리 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도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날 20일 날 하루 종일 앞으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내부 토론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자,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이 거주하면서 고기를 면했고 뭐 성을 상공도 가까이 왔다. 젊은 세대한테 이게 하면 묻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민주당이 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평등사회에 왔다. 어서 젊은 세대가 그것도 묻습니다. 시대가 이제 변했다는 소리. 세대 간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세대 간에 상당히 그 인식의 차가 크다. 많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을 하나로 조합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언론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또 젊은 세대가 이 장년 세대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같이 이 세대가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저희들도 또 하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질문 어떻게 이제 다른 질문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정치인에 국회 가서 보니까요.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날 이때까지 해가지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보수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됐는데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어 보니까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앞날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정말로 우리 지역 적게는 지역 주민들하고 국민들한테 자신 있고 내가 의정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고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장했는 조직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기대치가 있는 그러한 절대 다수 또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2년간 갈등 속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면은 저는 양심의 정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가 원하는 것을 제가 국회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규제를 풀고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초점 맞춰가지고 고용을 거기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자위 온거도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갖 분양이 절대적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하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존율을 더 높이고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고 근로시간 줄어들고 모든 환경이 기업이나 이 소상공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가고 있습니다. 세수 부담률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경기는 최강경은 다 다운됐는데 정부 통계가 경기순환 시대가 10개 통계 중에서 9개가 다운되고 다 다운됐는데 세금은 상반기에 19조 5천억이 더 붙였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바란스가 맞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래 갈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역할에서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하고 만남은 오늘 오시죠? 시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이제 제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인사차 방문합니다. 그 이전에 행사장이고 저는 삼성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기자회견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구미 지역 시민을 위해서 시장하고 국회의원은 만나고 자주 있고요. 당을 따라가지고 시민을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대당은 선의 경쟁입니다. 선의 경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그거는 뭐 여야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그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접근하고 앞으로 이런 만남의 장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신할부의 이성우 기자입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열린 날에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대표님이 참 좋은데요. 생각하고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편한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당하는 부분은 좀 나지만 구미에 그리고 지역 현안이 생겼을 때마다 이런 귀한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 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끝까지 좀 지역 현안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관련해 가지고 하나 하고 뭐 지역에 조금 하나 하고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무슨 네트워크 사업부가 지금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도 삼성에서 180조 투자하는 거죠. 국내는 130조를 투자해서 고용을 한 4만 명, 그리고 남전 고용 한 70만 명 정도. 거기에 대한 그 대부분의 어떤 투자하는 AI라든지 5G라든지 또 IoT 뭐 이런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미가 또 패싱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간도 있고 구미 기존의 삼성전자도 있고 한데 그 관련돼서 국회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다면 활동하고 있다면 구미에 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그 끌쪽으로 보면 구미 전체지만 5분간 문제를 잘 듣고요. 우회도 33번 국도 우회도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거의 을지구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거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순조로운지 상당히 이야기가 많아서 이 자리에 빌어서 편하게 하고 활동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삼성 LG 구미 떠나는 거. LG는 뭐 가지고 가고 삼성은 개별 이전하고 가는 데마다 사실 듣고 제가 아는 상처는 제가 삼성 경영이익이 아니니까요. 삼성도 저한테 시시콜콜하게 이익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삼성은 지속적으로 중간용 한 번씩은 제가 막내가지고 구미 연합 문제를 듣곤 합니다. 듣곤 하고 이번에 그 네트워크 사업 때문에 400명 이전 부분이죠. 400명이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업부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게 좀 더 저는 상당히 대학교 좋은 진경은 아니다는 그런 뜻인데 그 네트워크 사업부가 이전하는 얘기를 삼성하고 이런 부분하고 한 대여섯 차례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외국 기자회견까지 이러고 뭐 삼성이 군산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소리 정말 그런 거는 좀 무책임한 소리 같고요. 무책임한 소리 같고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또 삼성이 지금 투자를 발표했는데 삼성 경영진을 만나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구미에서 이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또 기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류비용. 옛날에는 물류비용이 한 1%에 대고 노사이는 한 6%대까지 치솟고 기업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게 노무비하고 거의 맞먹는 기업이 이제 시대적으로 그래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겁니다. 구미 정세에 놓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기업은 이윤이 안 나오고 그런 빚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제가 작년에 한노에 있을 때 한길노동위원회 우리 당하고 민주당이하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LG전자, LG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도대체 시세를 어떻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상품이 사업장이 어마어마한 지금 삼성으로 이전이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인지 그런 거 이런 걸 놓고 삼성한테 이익이 들었던 부분하고 제가 직접 보기 위해서 우리 당근노동위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삼성 공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낸다는 거는 그건 너무 심설이고요.
제가 구미를 삼성을 잡아둡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잡아두고 삼성이 투자를 좀 독려할 수 있게끔 경영진을 독려할 수 있는 거는 구미에서 아니면은 정책에서 이 규제죠. 이를테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뒷받침을 해주냐에 달린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삼성이 남아야 된다 뭐 이래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전혀 그 감흥이 없는 것이라고. 그거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현재 180조는 이 어떤 사람 말하면 이지용이가 뭐 재판 받고 있으니까 그걸 면하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80조 투자하면요 10년 전부터 이 사업계획이 짜져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5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몇 달만 나와주고 그거는 뭐 이런저런 좀 만드는데 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투자하는 내역을 봤을 때 사실은 구매 패싱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삼성에서 구매를 그런 부분에 깊이 이 지금 삼성에서 투자한 내용을 보면은 구매하고 별다른 그런 연계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삼성이 지금 그 부회장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이래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오해 살 일을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범주 내에서 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요. 삼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9,000명 선을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누누이합니다. 누누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삼성 경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1순위였고요. 1순위였고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찾아낼 겁니다. 찾아내고요. 국도 34번 국도는 제가 예산을 좀 땡겨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요. 그 지금 SOC 예산, 국토부 예산을 내년 연도별로 보면은 작년 줄고 올해 또 줍니다. 국가 예산은 엄청 늘어나는데 편성되는데 복지로 다 들어갑니다. 복지로 다 들어가고 SOC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다 줄어듭니다. 그것을 다 빼가지고 복지로 다 늘립니다. 내년에 복지 예산이 또 1000억짜리 또 늘어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34번 이거는 예산을 내가 더 땡겨왔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예산을 정액해 그 기간 내에 단축해가지고 준공할 정도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사업이요 다 늘어났습니다. 예산 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식이든지 조기 마무리돼가지고 선산지역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예. 저 경북중앙부에 발송을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읽는 이유는 첫째 우리 장 의원께서 공단에서 기업체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양역시에 있어서 39분 줄여가지고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생활하면서 공무원도 한 30년 근무하고 나면 국가공직에서 30년 근무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근무한 사람들 한 30년 어떤 사람은 35년, 38년 근무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나 역시 기업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구미공단을 거쳐갖고 있는데 구미공단에 근로자들이 다시 말해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 타기력할까 그걸 하나 좀 건립할 그런 좀 안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구로공단이 있습니다. 구로공단에 가면은 여공들의 탑이라는 탑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약 1,000만 평에다가 기업체가 한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미공단을 거쳐가서 같이 옛날에 30년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미공단을 근무했는 걸 묘안이랄까요? 그런 추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들하고 전화를 하면 구경 가려고 해도 없고 그냥 볼 게 있어야지. 검사 가려고 해도 결과가 없고 또 과학적인 생각하는 거 하면 그거만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30년 구민공단에 근무하는 제2의 고향인데 구민공단 가서 옛날 추억도 좀 새길 수 있고 이렇게 동사회라도 뭐시 좀 만들어주면 가족이가 사진 한 번 받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구민시장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구민공단을 건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결권 본부장 지금 여기 그 가서 그분한테 그런 게 있는데 구민공단 내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예한이 그린 글을 좀 이렇게 좀 수립해가지고 내가 뭐 저걸 받더니 해가지고 좋은 글을 탑에 새겨가지고 구민공단을 와서 좀 와서 사진도 좀 찍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상징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고 두 번째는 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의원께서 을지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공항이 10월인가 아니면 금년 10월인가 아니면 금년 중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쪽에 확실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데 또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이 군공항, 민간공항에 건설되면서 지금 보상금이 제가 보기에는 듣기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상금이. 그러면 공항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서면 우리 오공단도 뭐 자동적으로 풀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미열지구, 인동주구 이쪽으로가 저 장점적으로 인동적이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항이 들어서면은 이제 추진하면은 또 장애인께서도 우리 지역에 관련되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할거야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빠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은 퇴직하면은 뭐죠? 그 분장도 주고 또 하나 안식 6개월간 주고 또 개인 연금도 좋고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우리 근로자들은 경력이 없죠 솔직히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저는 이런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선순위 1에 제가 공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약을 해놨고 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급한 게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내 공약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고 근데 시 입장으로서는 시민 전체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얘기하는 건 그런 우리가 그렇게 결론적이게 가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안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제 공약을 이수를 밀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래서 제 공약 중에서 굵직굵직한 거 이런 부분을 지금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식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시에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은 복비가 필요하면 저는 그런 부분 자신 있게 내가 받을 자신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저는 이런 부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항 문제는 공항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했으면 아마 이미 발표했을 겁니다. 발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무대행 체제로 좀 갖고 정권이 바뀌다 보게 이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공항은 아마 여기에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대로 아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걸로요. 그러면 구미지역이 가장 수혜지역이고 제1지역이 가장 1차적인 수혜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 그 구미 군의관 국도 확장하는 확장하는 거 올해 그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한 500억 정도 되나요? 몇 억됩니다. 그리고 공항이 발표되면은 바로 구미에서 저로 공항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제가 바로 또 준비할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공항이 건설될 때는 구미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건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하나는 공항에 있었을 때는 물류비가 좋습니다. 물류비도 너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항은 우리한테 구미에서 제2의 그 일단 먹거리를 좀 일정 부분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고 거기 빨리 좀 발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저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편의뉴스 김영수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인도 구미공단에서 노동운동 하시고 공부하시고 저도 60년 이상을 구미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조금 전에 구미의 정주 여건이 안 좋다, 다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또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자 추정한 오가 그냥 가격 이런 등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 기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 마케팅을 가지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 없이 이렇게 안주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 구미공단 현재 여건이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님의 기원회하고, 두 번째는 구미공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그 삼성이라든지 기타 대기업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안 좋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업은 말 그대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구미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저희 개념은 투트랙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공단, 오공단은 여러 가지 정규 요건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도시 디자인,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광 이런 부분에서 구미의 어떤 여건 좋은 이런 최대한 활용해서 입주적 여건을 앞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이 박정희 대통령 마케팅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와의 일이고 그러다 보겠습니까? 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 마케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테마하고 뭐 생가 그 테마파크 문제라든지 박물관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불거졌잖아요. 불거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간은 역사가 평가합니다. 어디는 낼 수 있는 거죠.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는요, 우리 특히 지역민들하고 우리 또 국민 전체가 보는 시각은 좀 틀릴 수 있는데요.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